하치코지에 있는데요. 그 예전에 영화 촬영했던데, 그리고 전부 서귀포였죠. 좀 나오면 본태박물관이라고 하는데 비오토피아 쪽에 있습니다. 그쪽 가면은 그 비오토피아 쪽을 조성한 분은 이타미준이라고 하는 제1교포 건축가입니다. 엄청난 분이죠. 그분이 수풍석 박물관, 수, 물, 바람, 돌 박물관을 그 비오토피아, 거기는 돈 있는 사람들만 사는 곳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면 예약을 하고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그 하루에 몇 번 그 운행하는 차를 타고 가서 큐레이터가 안내하는 것을 보고 나와야 돼요. 상당히 그 관람료가 비쌉니다. 자, 당시 안도 타다오가 이거 제안을 받고 1988년 이 섬을 방문을 하죠. 업으로 먹고 살았던 섬인데요. 이 섬이 금속 제련 회사가 들어서면서 그때 배출했던 유독가스로 섬의 수목이 거의 다 죽어가버린 거죠. 죽어버린 거예요. 이쪽이 세토네해가 유럽의 지중해와 같은 곳입니다. 아주 잔잔하고요.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일본이 그 근대화를 이룰 때 공장들이나 이런 쪽이 아주 안전한 곳이니까 그리 다 들어가 버린 거죠. 조그만 섬으로. 이 사람이 도쿄를 선택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도쿄에는 자극, 흥분, 긴장, 경쟁, 정보, 오락이 있을 뿐 인간이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이분이 증언한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역사와 자연이 존재하지 않은 곳에 인간이라는 키워드가 없다는 거죠. 자, 안온함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역사, 자신의 흔적이 쌓여 이야기를 이루고 역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새겨진 것은 자연이죠. 그 안에서 자신의 좌표를 읽어내야만 되는데요. 그 좌표를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건 인간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인간과 역사와 자연의 관계 때문에 이 후쿠다케 소이치로라는 사람이 이곳을 선택했다는 거죠. 후쿠다케는 바다와 태양과 예술과 건축, 이것을 하나로 결합한 문화의 섬을 만들어서 나오시마의 생명을 되돌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살려서 아이들을 위한 캠프장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자, 예술로서 이미지의 그런 보기 좋은 나오시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갑자기 떠오른 게 어디죠? 우리 벽화마을 있는 데가 통영 어디입니까? 동피랑 마을. 서피랑 있고 동피랑이 있죠. 동피랑 거기다가 그렇게 벽화를 막 만들어 놓은 게 그들의 그 지문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야기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들의 역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찾아와서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그게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그 마을을 재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미지의 도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나오시마였던 거죠. 아이들이 생각한 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나오시마였다는 얘기죠. 결과 프로젝트 초기에 주민들이 무관심했거든요. 다음에 그들은 주민과 역사와 자연과 현대미술, 즉 사람과 역사와 자연과 현대미술이 함께 공생하는 이 프로젝트에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프로젝트의 핵심 축입니다. 전부 그들이 자원봉사자이고요. 그들이 나서서 합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전 세계에서 몰려갑니다. 1월달 그때도 우리가 찾아갔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전에도 갔습니다. 갔는데 숙박시설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다시 가자고 한 겁니다. 또 갔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돌아왔죠. 소득 역시 일본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자, 안도다도 얘기를 좀 할게요. 건축가. 그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건축 작업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나오시마에서의 체험이 어른들에게는 이익만 추구하는 사회에서 문득 멈춰서 가지고요, 표류하는 현실을
생각하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삶의 기쁨과 미래를 향한 꿈을 꿀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면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관계가 많이 소원해져 있다. 나오시마에서 부모와 아이가 예술적 감독을 공유하며 마음이 통할 수 있었으면 하고 희망해 본다. 예술은 소통입니다. 소통하는 거죠. 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예술로 치유하는 게 뭐죠? 자신과 소통하는 창이죠. 예술이.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안도 다다오는 혼자서 건축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아마추어 복싱 선수였어요. 어린 나이에 복싱을 하다가 유럽을 가게 됩니다. 배낭여행을 갔다가 유럽 건축을 보고 눈이 띈 거죠. 개안을 한 겁니다. 혼자서 건축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건축학교 안 나왔습니다. 대학 나오지 않으셨어요. 고졸입니다. 고졸. 굳이 대학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학 교수가 전남대학 한복판에서 대학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총장님한테 크게 호되게 당할 수 있겠네요. 그건 좀 지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 작품은 오사카 쪽에 꽤 많아요. 스미요시의 나가야라든지, 로코의 집합축대, 빛의 교회, 그 십자가를 뚫어버렸죠.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한 고베에 물의 절이 있죠. 걸어들어서 물속으로 걸어들어가는데 절로 들어가죠. 좀 국내 작품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분이 대장암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고생하고 계시죠? 이분 건축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거의 반드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안과 밖의 개념이 한 쌍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서 보셔도 되고, 저 원주에 가서 보셔도, 가까운 데 보셔도 돼요. 보면은 그런 게 느껴요. 그리고 꼭 물이 나옵니다. 물이 있습니다. 안쪽 공간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바깥에 빛을 끓여야 된다는 점. 물과 빛을 잘 활용하죠.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 공법이고요. 또한 많이 걷도록 유도를 하죠. 자, 호텔 안에 그 뮤지엄이 있습니다. 베네스하우스 뮤지엄이죠. 그럼 보면 물이 있죠. 자연과 인간과 예술의 공존입니다. 예술이 인간을 제압하지 않고요. 인간이 예술을 깔보지 않는, 공존하는 그런. 여러분, 나오시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것 말고, 이것은 지금 베네스하우스 뮤지엄 거기 바로 앞에 있는 거고요. 빨간 그 미노우라 항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이라는 작품이죠. 쿠사마 야요이는 지금 정신병원에 계십니다. 여성분이고요.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이자 그 제주도에 가면 본태 박물관에 쿠사마 야요이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지추미술관, 지중미술관, 그리고 이후환 미술관, 이후환 작가 아시죠? 그분이 미학을 전공하셨던 분인데요. 미학은 여러분 철학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가서 서울대 미학과를 나왔고 나중에 일본에 가서 이렇게 그 위대한 예술가가 된 거죠. 이 한국인을 위한 미술관을 지었어요. 그것도 그 후쿠다케가 이우한 작가에게 당신의 미술관을 짓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안도 다다오로 하겠다. 상의해서 지은 거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된 게 이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만난 거. 그리고 이 미노우라항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그 여객 터미널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 터미널이 아주 낮습니다. 건축에서 얘기할 때 슈퍼프레시라고 하죠. 완전히 바닥에 깔린 듯. 혹시 여러분들이 일본 가나자와에 가보셨다면 가나자와의 가장 큰 명물 중에 하나가 21세기 미술관입니다. 21세기 미술관이 슈퍼프레시죠. 그렇게 낮아요. 사방에서 안에서 바라보면 밖이 미술관입니다. 밖에서 보면 안이 미술관이죠.
그렇게 돼 있죠.